을목은 반드시 검증과 경쟁을 거쳐야 돼요. 그렇게 속에는 반드시 존대가 들어가야 돼요. 존대가 들어가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직 속에서 조직 구성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적용 능력이라고 하죠. 사람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거를 이제 조직력이라고 해요. 조직 능력, 조직 구성 능력. 이게 이제 을목에게 필요한 거예요. 간목은 이렇게 하나지만은 을목은 여러 개예요. 생각은 하나지만 쓰는 거는 여러 개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 능력, 이 적용 능력도 그래서 갖춰야 된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쓸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사람을 설득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행정력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행정능력이라는 게 들어있고 정책능력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거기에 기획력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기획력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지위나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야 돼요. 간목한테 물어보면은 나만 튼튼하면 되지 그러지만 을목한테 물어보면은 생각이 각자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하나의 벼 이삭에 200여 개 정도의 열매가 붙었으니까 그 200여 개의 생각이 각자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설득력, 어떤 사람은 적용력, 어떤 사람은 뭐 행정력 등 각기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렇게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위적 효율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으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 능력, 적용 능력, 행정 능력, 기획 능력 그리고 구성 능력까지 이렇게 직업적 요소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은 을목의 근은 묘의 근을 했죠. 을목의 근은 묘의 근을 했고 진의 근을 했고 미의 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위탁근이라고 해서 인의 근을 하고 해도 있다고 보여야 돼요. 이런 속성을 이야기할 때 그 쓰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이 속성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도를 얘기하고 활성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간목이 낚시를 간다면은 큰 거를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을목이 낚시를 가게 되면은 큰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잡아야 돼요. 이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활성도, 활용도. 활용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활성도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활성도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고 아주 특별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을목은 반드시 경쟁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쟁을 거쳐야 된다. 항상
자기 운명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환경의 경쟁적 능력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으로 발달하기보다는 자칫하면은 성벽 기질로 발달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을목도로 설득 능력, 기획 능력, 뭐 이런 이제 행정 능력이 발달이 되지만 대개 일반 사람들은 성벽 기질로 발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을목의 속성이에요. 그럼 여기 또 이제 용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을목의 용법에서는 을목을 무성하다라고 해요. 무성하다. 무성하다. 이 무자를 써요. 무성하다. 무성하다. 을목이 무성하려면은 병화가 있어야 돼요. 을목이 무성하려면은 먼저 병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을목이 무성하기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쓸만하기도 해야죠. 쓸만하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 정화가 있어야 돼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항상 가치가 나가야 되는 가치 기준이죠. 병화는 무성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쓸만한 사람도 있고 불필요한 사람도 있다. 사람은 다 중요한 것이다. 생명은 다 소중하신 것이다. 인명은 다 소중한 것이다가 병화이기 때문에 이 병화를 운영의식이라고 해요. 운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같이 어울린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잘못된 것은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의식이 병화한테 들어있어요. 그런데 정화는 가치가 있나 없나를 따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아니라 실용성을 따지죠. 그래서 병화는 효율성, 정화는 실용성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병화가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극단주의도 병화가 하는 거예요. 가치를 따지는 것은 정화가 하지만 가치는 따지지 않고 감정과 무게만 따지는 것은 병화에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공부할 때 정관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인이죠. 정인은 구신이잖아요. 그런데 정관을 가장 망치는 것도 정인이에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나를 망치는 거죠. 남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정관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정인이에요. 정관이라고 하는 나를 망치는 것은 내 마음인 정인이 망치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자리에서 좋은 말과 반대말을 같은 자리에서 이끌어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을목에게 병화가 희신도 될 수 있지만 기신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용법이에요. 그리고 을목도 배우고 익혀야 되니까 계수와 임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배우고 익혔으면 여기에 대한 효과를 얻어야 되니까 가령 간목은 내가 이만큼 배우고 이만큼 컸구나 라고 하는 것이 효과예요. 근데 을목은 이미 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을 하고 벌레는 날개가 달렸고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어른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도 성숙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성인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성숙한 마인드를 갖는 것들이 을목의 사고력이니까 반드시 훗날 결과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을목이죠. 그러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금이에요. 경금이 을목이
이루어낸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을목한테 필요한 것은 계수도 필요하고, 을목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계수도 필요하고, 임수도 필요하고, 병화도 필요하고, 정화도 필요하고, 경금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을목의 이제 가장 필요한 효과들이에요. 간목, 아까 간목도 이랬었죠. 간목과 거의 같아요. 간목이 미중에 근을 했으니까 간목이 근을 한 게 아니라 간목의 가지인 을목이 근을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용법이죠. 을목이 근을 어디다가 하죠? 묘에다가 근을 했다. 그러면은 먼저 필요한 게 병화.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계수라고 하는 지식체계를 세워야 돼요. 근데 계수로 하지 않고 임수로 할 수도 있는데, 임수로 하게 되면은 유입된 지식,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효과와 결과까지 나와야 된다. 만약에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선포해서 백성들이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 갖고 다시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헌법을 만드느라고 대통령께서 지금 헌법안을 내놓았고, 야당은 또 다른 어떤 안을 또 제시하고 지금 이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함을 찾아서 계속 바꾸어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경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반드시 경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지수가 늘어났죠. 병화만 있을 때, 계수만 있을 때, 그리고 계수와 병화가 같이 있을 때, 그리고 경금도 같이 있을 때, 그리고 경금만 있을 때가 각기 다 다르다. 이것이 이제 을목의 용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을목이 묘가 아니고 진해근을 했다 그러면은 병화라고 하는 활용도를 생각해야죠. 계수는 그 활용에 맞춘 지식체계가 되는 거고, 여기서 경금은 결과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을목이 묘에서 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간목은 땅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을목은 땅 위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해월이 되어도 간목은 병화의 조우 같은 것들을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 이미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우가 필요하지 않지만, 을목은 조우를 따지게 돼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우가 중요해요. 진월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습이죠. 습이 없으면, 진월에 습이 없으면 말라 죽어요. 그런데 또 진월에 빛이 너무 많으면, 병화가 너무 왕하면 비틀어져요. 열이 너무 많으면, 정화가 너무 많으면 말라서 오그라들어요. 습이 너무 많으면 가지를 펼치지를 못해요. 병화가 너무 많으면 펼친 다음에 오그라들어요. 정화가 많으면 펼쳐서 오그라들어요. 습이 많으면 펼치지도 못하고 외부에서 보니까 오그라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습이 너무 많으면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과습과 염상이죠. 진월은 과습이 걸리게 되면 나가지도 않고 죽고,
염상은 나가기는 했으나 죽으니까 결과는 같은 거예요. 사주에 이제 지인이 있는데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이나 한 번도 경쟁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나가지 않은 거죠. 나가지 않고 해석을 한 거예요. 문을 꽉 닫고 방 안에서 밖을 다 해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집에서 외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신문 한 장도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염상하면은 밖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수가 너무 많아도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병화, 계수, 경금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병화, 계수가 필요하죠. 경금도 필요하죠. 조율을 하기 위해서. 병화가 너무 많으면 나가서 죽고 염상으로 죽고, 계수가 너무 많으면 습해서 시작도 못 해보고 죽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겠죠. 여기서 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신금이 필요해요. 신금이. 병이 걸렸다 그러면 신금이 필요하죠. 신금이 필요하고 경금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예요? 치료예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얘들은 원인을 만든 아이들이고 얘들은 필요한 것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거를 자르기 위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